안녕하세요, 이세입니다. 오늘은 저희 7가지 부캐 중에 두 번째 부캐인 노션 포트폴리오 전문가로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나름 벌써 포트폴리오를 100개 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00개 넘게 만들면서 깨닫게 된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팁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시기 전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면접이 많이 늘어나고 또 요즘에는 SNS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토익, 학력, 학점 이런 스펙이 강조되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말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신을 더욱 어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디자이너나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 영상 PD, 개발자, 교육, 심지어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추세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없으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팁 3가지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노션 템플릿으로 함께 만들어봐요. 제가 배포해드리는 노션 템플릿은 더보기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노션 템플릿을 복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더보기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고 블로그 맨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제가 가능한 노션 포트폴리오 템플릿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복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내 스페이스로 복제해주세요. 여기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력, 학력, 자격증이 있는 레주메 부분인데요. 우선 이 부분을 빠르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남들과 똑같은 90점짜리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10점은 어디서 채워야 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 부분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면서 작성 팁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프로젝트 개수보다 퀄리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보여주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포트폴리오 만들 시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복사 붙여넣기 식의 포트폴리오를 많이들 만드시는데 그것이면 절대 안 됩니다. 남들도 할 수 있는 평범한 프로젝트를 적는 것보다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특별한 프로젝트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는 마지막 3번째 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퀄리티에 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첨부되는 이미지가 저품질인지 고품질인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시각적인 요소가 정말 중요한데요. 의외로 작은 사이즈의 사진을 첨부하거나 깨지는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사진을 첨부하실 때는 꼭 화질을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너무 많은 정보 담지 않기.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아르바이트 할 때 칼퇴하고 싶으시지 않나요? 당연하죠. 기업 인사 담당자도 똑같아요. 그 많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하나하나 자세하게 볼 수 없어요. 특히 포트폴리오는 처음 보는 사람도 노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한눈에 핵심 정보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라벨링, 목차가 중요하고요. 간결하면서도 결과와 수치 중심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 거 압니다. 간절하신 거 알아요. 저도 해봤잖아요. 나는 뭐 이런 경험도 했고 저런 경험도 했고 그러니까 남들과는 달라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분은 대학교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무려 21개나 하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기존에 PPT로 제작하신 포트폴리오 한 페이지에 그 21개의 아르바이트 이력을 쫙 쓰신 거죠. 빽빽하게. 편의점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거나 재고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고 스키장에서는 고객 클레임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적으셨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재고 파악 능력?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시라면 그 21개의 아르바이트 이력을 자세하게 보실 것 같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이상 PPT를 넘겨보지 않거나
왜 이렇게 자주 그만둔 거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경험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덜어내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꼭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내용만은 아니고요. 자기소개서 쓸 때도 똑같아요. 이분은 참고로 콘텐츠 마케터에 지원하고 싶어 하셨고 21곳 중에서 올리브영과 왓슨스에서 짧게 아르바이트 하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를 제안드렸어요. 대학 시절 등록금을 위해서 21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뷰티 업계에 관심이 생겨서 올리브영과 왓슨스라는 두 기업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인 올리브영과 세계적인 브랜드 왓슨스, 각각 성격이 다른 두 곳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일 기간 동안 판매 추이, 재고를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어떤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굳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자세하게 TMI 정보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19개 아르바이트는 뭐가 있었을까? 이 아르바이트 외에 또 다른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무조건 물어봐요. 이처럼 좋은 포트폴리오는 면접관으로부터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기업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쓸 때 잘 안 되는 그런 기업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공고에 다 써 있어요. 특히 자격 요건인데요. 이 자격 요건의 키워드를 가지고 거꾸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마케터 공고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 4가지 요건 중에서 키워드 단어에 표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에 맞는 프로젝트가 있나 떠올려 보는 거예요. 보통은 3, 4번 내용은 있으신데 1, 2번 내용이 없으실 거예요. 무조건 이 4가지 경험이 다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프로젝트를 짜내야 합니다. 4가지 역량이 한 프로젝트에만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4가지 모두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이 공고를 보고 나 맛집 인스타 운영하는데 내 팔로워는 10,000명인데 이 점을 어필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예시를 들면서 같이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중요한 건 아까 2번째 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벨링, 목차인데요. 목차는 크게 3개만 있어도 됩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소개, 두 번째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그 안에서 나의 역할, 세 번째는 배운 점과 성과, 이렇게 3가지요. 프로젝트 소개에서는 내가 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지, 사실 프로젝트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이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일을 했고 이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2-3줄 정도로 설명을 적어줍니다.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적고 싶다면 기간, 참여 인원, 기여도, 주요 역할 이 정도로만 정리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2번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결과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팔로우 10,000명이고 추천 뭐뭐 받았고 좋아요 몇 개 받았고, 특히 작업물만 덜렁 업로드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왜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 나는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었더라면 문제를 적어주는 것도 정말 좋아요. 대신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팀원들과는 어떤 식으로 협업해서 해결하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핵심 역량에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2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2가지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인스타 해시태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강남 맛집은 233만 건이 넘는 해시태그 양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오히려 노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남 데이트 맛집이라는 검색량 3,000건의 해시태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그냥 강남 맛집, 강남 데이트 맛집 이런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점과 성과를 적어줍니다.
수치적인 성과는 적어주시면 좋지만 없으시다면 꼭 적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대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 내용이 기업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 데이터 분석 할 수 있어 없어? 우린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무작정 대형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검색량이 있고 게시물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지 않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게시물 노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NS에서 콘텐츠를 운영할 때에는 무작정 인기 있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콘텐츠 노출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키워드와 해시태그를 사용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NS 콘텐츠를 운영할 때 콘텐츠 노출이 더 잘 되는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오늘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팁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개수보다 퀄리티, 두 번째는 TMI 금지, 세 번째는 공고 위주로 적기 였는데요. 사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쓸 때는 많은 걸 다 쓰고 싶고 그래야 내가 특별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예시로 보여드렸듯이 기본만 탄탄하게 적어도 이미 남들과는 다른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여기서 기본은 아까 그 3가지 목차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를 조금 덜어내고 핵심만 남겨서 부르고 싶어질 수 있도록 하기. 알겠죠?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 작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